어려운 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계의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계 선덕여왕 박연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들과 함께 왔습니다. 아들이 저도 봤는데 수험생 되려면 한 몇 년 더 있어야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딱 10년만 10년? 기다리면.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출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고요. 우여곡절 끝에 수능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 속에 수능이 역병 때문에 네. 미뤄진 거는 사상 처음이라면서요? 네, 사상 처음이에요.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국가적 대사가 있어서 미뤄진 적은 있었거든요. 2005년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리면서 일주일 연기가 됐고 G20 정상회의가 있었던 2010년에도 한 주 연기가 됐습니다. 그랬어요? 이때 이제 전 세계 정상들이 오고 그 외교 사절들이 오니까 뭐 보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해외에서 정상들이 올 때는 비행기 통제 이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두루 고려한 거고요. 포항 지진이 있었던 2017년에도 안타깝게 한 주 수능이 연기된 맞아, 일이 예. 있었습니다. 그때 그랬어. 그랬었는데 이게 돌림병 때문에 근 한 달여가 시험이 뒤로 밀린 건 사상 처음이고요. 교문 앞에서 응원하거나 엄마들이 엿 붙여놓고 기도하는 모습도 올해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그럼 그 교문 앞에 부모님들이 아예 없어요. 안 가신 건가요? 없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굉장히 추운데도 엄마들이 시험 끝날 때까지 거기서 기도하고 기도를 그 하죠. 교문 앞에 있고 이게 저희가 그 취재해서 밤에 리포트하는 레파토리 중에 하나였는데 올해는 그런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 그럼 저녁 뉴스에는 썰렁한 아무도 없는 그렇죠. 교문 이런 장면이 비치겠네요. 후배들도 나와서 응원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것도 이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민찬홍 수능 출제위원장이 문제를 어렵지 않게 내리고 노력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오전에 보니까. 네, 출제 난이도에 대해서 민찬홍 수능 출제위원장이 밝혔는데요. 코로나19로 학습이 곤란했던 만큼 어렵다는 인상을 안 받도록 주의를 했다. 그리고 EBS 교육방송과 70% 정도의 연계를 했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시험을 치르고 난 이후에 수험생들의 반응일 텐데 대체적으로 전문가들하고도 좀 이야기를 미리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난이도를 좀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이제 국어의 경우에도 예년에는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좀 쉽게 출제를 하려고 애를 썼다고 하고 또 수학의 경우에는 이 검토위원들이 있습니다. 시험 출제를 하고 난 이후에 검토위원들이 들어가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배제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난이도를 더 낮춰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네, 뭐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처한 상황 다 똑같거든요. 네. 근데 다만 1교시 언어 영역은 작년에 비하면 굉장히 쉬웠다는 게 선생님들의 일반적인 평가더라고요. 지난해 저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경제 상식의 지문을 가지고 그거를 이해해야 간단한 계산을 해서 풀 수 있는 언어 영역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BIS 비율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네. 그거는 현직 기자들이 봐도 좀 분석을 해서 공부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인데 애들이 일단 그 지문에서 네. 멘붕이었다 이런 평가가 작년에 많았죠. 맞아요. 네. 그 수능 보던 날 그런 뉴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하면 상당히 좀 쉬웠다. 그런 까다로운 문제는 배제를 했다는 네. 거죠. 그러나 저러나 뭐 저희들이야 다 어른이라 수능 다 본 세대이긴 합니다만 지금 보는 학생들은 얼마나 아이고.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파이팅입니다. 네. 그 확진된 수험생이나 격리 중인 수험생들도 다 시험을 치르고 있는 거죠? 네, 촘촘하게 시스템을 갖춰 놓았는데요. 전국 확진 수험생들이 일단 병실에서 감독관하고 같이 시험을 보는 체제로 되어 있고 자가격리 대상자들도 별도 고사장에 모여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도
영어 시험이 끝났을 시간 정도 됐겠네요. 그런데 서울은 밤사이에 그 수험생 한 명이 확진이 또 됐거든요. 해서 서울의료원에서 5명의 확진받은 수험생들이 응시를 했고요. 자가격리 대상인 160명의 수험생들도 가족들의 차나 구급차로 이동을 해서 응시를 하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대전에서 감독관 한 명이 확진이 돼가지고 19명의 감독관이 긴급 교체되는 일도 있었다면서요. 다행히 이제 미리 확인이 돼서 긴급 교체를 했는데 이 감독관도 그렇고 또 수능과 관련된 고사장에서의 확진도 예상 못하고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만큼 이 대전 지역에서 역학조사를 했는데 이 감독관 한 명이 확진되면서 접촉이 있었던 총 19명의 동료 교사까지 이제 격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 다행인 점은 이게 이 시험이 있는 오늘 이전에 이제 발견이 돼서 긴급 교체를 했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만큼 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조마조마합니다. 네, 지금 시험 보는 고3 학생들도 아까 문자로도 재수 삼수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네. 올해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은 평생 그 수능 보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코로나 수능입니다. 네. 아까 그 합격 기원 문자 많이들 보내주기 위해서 몇 분을 좀 더 소개해드리고 무거운 녀석 계속할게요. 인천 부광여고 3학년 최나리 그동안 수고했어요. 아빠가 해준 것도 없는데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저녁에 집에 오면 아빠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오므라이스 해줄게. 고생했어요. 예. 또 다르면은 안성시 양성면 염티가 본가인 경민 아들 수능 잘 보길 바라며 상수 할아버지가 응원한다. 네. 양성면이면은 네. 안성이면은 또 최일구 앵커의 탄생지 아니겠습니까? 저 보세요. 무슨 탄생지. 네, 네. 자, 루삼지 청취자께서는 박연미 여왕님 머리핀 귀요미. 아, 뒤로 머리핀을 하셨구나. 이제 목을 이렇게 네. 둘둘 싸매니까 귀걸이가 부각이 안 돼가지고 네. 저 머리핀으로 폭주하고 있어요. 요즘. 네. 좀 짧게 해주세요. 백신 얘기 좀 해보자고요. 네. 우리나라도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코로나 백신 수입 계약을 맺혔다면서요? 네, 백신 계약을 마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서 영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미국 화이자하고 독일 그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승인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우리 정부는 뭐 하고 있느냐, 늑장 대응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정부가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지난달 27일에 아스트라제네카와 이미 백신 구매 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지난 10월부터는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노바백스와 공급 계약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존슨앤존슨, 화이자하고는 일단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상태니까 아마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모더나와는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협상 결과 좀 더 나오면 이르면 다음 주에 정세균 총리가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내년 예산 어제 통과된 내년 예산에도 백신 예산을 많이 잡았죠? 네. 반영이 돼 있습니다. 네. 네. 9천억 원 정도 반영이 돼 있죠. 그렇죠. 네. 아스트라제네카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중요해요. 밑줄 몇 개 칠까요? 아스트라제네카 밑줄 7개, 왜? 행운의 7개, 우리 면역력을 좀 올려다오. 오, 글자 수도 7개네요. 글자 수도 7개. 그래서 오늘 네. 주가가 얼마인지 봤더니 네. 나스닥에 상장돼 있거든요. 아. 주당 53.39달러인데 와. 시가총액은 153조 7,776억 원입니다. 아. 경제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네. 게 없어요. 아닌데. 막대 사탕 드리겠습니다. 네. 막대 코스피, 사탕. 코스피 여신. 자, 이용구 법무부 신임 차관이 이제 오늘부터죠 업무를 시작했어요. 취임 네. 일정도 나왔다면서요? 네, 그 취임하고선 가장 먼저 했던 이야기가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 개혁을 그 허투루 하지 않겠다. 꾸준히 밀고 나가겠다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또 한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인이었는데 어제 내정 직후에 사임기를 냈거든요. 네. 근데 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어쨌든 사법 절차가 남아있는 사람의 변호인이었는데 이분이 윤석열 총장 징계위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요건 문제가 있다. 야당은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구 이제 신임 차관. 네. 그 징계위가 내일 예정대로 이제 열릴 전망인데 이제 차관도 새로 임명이 됐으니까 위원장은 이 외부 인사가 맡을 수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 강민석 대변인이 내용을 알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된다고 했고요.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다. 미리 무엇을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징계위가 진행되는 과정을 좀 지켜보기 바란다. 네. 이런 당부의 이야기를 꺼내놨는데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사실상 징계위의 위원장을 맡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만큼 다른 외부 징계위원이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역시 문 대통령이 방금 전에 밝힌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입장 또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예. 그 윤석열 총장 측 징계위 재연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근거가 뭐예요? 일단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소환 통지서를 받고 나서 그 다음 날로부터 5일이 넘는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조사받는 사람의 방어권이 보장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통지서가 어제 배달이 되었으니까 적어도 8일 이후가 되어야 이 절차상의 정의를 갖출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그래서 재연기 신청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법무부는 여기에 대해서 재연기는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전에 이미 징계위가 열리는 걸 알고 있었고 한 차례 연기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인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두 번의 어떤 심의와 같은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점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무거운 만큼 또 큰 진통을 겪고 있는 사안인 만큼 절차적으로 시비가 있을 만한 부분들은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내용만 가지고 다투는 게 추후에 훨씬 더 이 결과에 승복하는 데 깔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 네. 근데 이제 또 윤석열 총장의 법률 대리인이 계속 이런 이 좀 징계위원회를 연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 내일 징계위가 열리고 난 이후에는 또 소송이 된다면 소송을 진행할 때 이게 또 윤 총장 쪽에서는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되거든요. 절차가 정당했느냐 이걸 위한 또 그렇죠. 포석으로도 미리 이야기 또 하는 것이라고도 그러니까 볼 수 있겠고요. 뭐 전략상 그 어떤 전략 전술상의 문제인데 어떤 결점이 없이 흠결 없이 절차를 진행하는 거는 쌍방의 다툼을 줄이기 위해서 좀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내일 하루에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다고 그렇죠. 봐요. 이게 추미애 장관은 빠져있기 때문에 6명이서 지금 구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결정은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로 징계위에 참석해야 되는 인원이 지금 규정상 몇 명으로 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참석한 인원이 만약 6명이 다 왔는데 3대 3으로 나뉘거나 이러면 결론이 안 날 수가 있어요. 네. 해서 징계위가 반드시 내일 결론을 낼 거냐 그건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내일이 안 나고 또 몇 번 더 회의를 할 수도 있는 그럴 상황인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이에요. 네.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이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챙긴 일이 월성 1호기 수사부터 챙겼어요. 원전 관련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백윤규 전 산업부 장관이 이 월성 원전과 관련해서 평가를 하는 과정에 이 산업부 직원들이 관련 자료를 이제 삭제했다는 혐의가 있는 것인데 묘한 것은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바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인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복귀하자마자 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월성 1호기 이 공무원 수사와 관련된 구속영장 신청이 그동안 좀 미뤄져 왔습니다. 이걸 허가했습니다. 네, 승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꽤 청와대는 인사로 이제 의중을 밝힌 셈인 것 같은데 네. 동반 퇴진은 없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동반 퇴진은 없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 말로 나왔는데 한마디로 일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차를 밟아서 징계위가 내리는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건데 어제 그 아주 긴박하게 이루어졌던 그 차관 인사를 보면 청와대가 어느 정도 의중을 밝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예, 지금 속보로 보도 채널에서요. 민주당이 윤석열 총장이 복귀하자마자 영장 청구하는 거는 검찰권 남용이다. 이런 비판 성명을 내놨다고 속보가 네. 들어왔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도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SNS에 올린 글인데요. 검찰 개혁의 소임을 멈출 수 없다.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 이런 SNS 내용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내일 열릴 가능성도 다분히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고 두려움 없이 나가겠다.
이 이야기는 또 사퇴를 안 하겠다라는 또 의지로 볼 수도 있겠고요. 검찰들의 활극에 노무현 전 대통령, 한명숙 총리도 희생됐다면서 이것을 강조한 걸 보면 추 장관 또 사퇴 없이 계속 본인의 검찰개혁 의지를 밀고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인 퀴즈 드릴게요. 정부가 영국의 제약사인 이 회사하고 코로나19 백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회사 이름이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네, 선덕 박연미 기자. 네. 좀 기니까 힌트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제약에서 이야기한 게 아스트라제네카인가? 제네 건가요? 제네야? 여보세요. 자, 다 아시죠, 청취자 여러분? TBS 앱입니다. 또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